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10번째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예제는 non-blocking 방식으로 PC와 직렬 통신을 하는 예제입니다. 9번째 예제를 다시 검토해보면 PC에서 터미널 에뮬레이터인 허큘리스 창에서 입력된 문자를 PC의 USB와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젠더를 통하여 실습보드에 있는 AVR 프로세서의 UART1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을 응용 프로그램의 메인 루프에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캐릭터 LCD에 표시한 후에 다시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그 문자의 코드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PC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실습보드의 AVR 프로세서의 UART1을 통과하고 젠더와 PC의 USB 포트를 지나서 다시 PC상에 열린 터미널 에뮬레이터인 허큘리스에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렬 통신 방식을 폴링, gadfly 혹은 블로킹 I/O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AVR 프로세서 상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수신할 때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며, 송신할 때도 역시 송신된 데이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예제에서는 데이터의 송신 완료 또는 수신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의 수신 완료 또는 송신 완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non-blocking I/O라고 말하며, AVR 프로세서는 데이터의 송수신 완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non-blocking I/O에서는 입출력 버퍼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진행된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되었고, 본 실습 동영상에서는 그 구현만을 간단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R 스튜디오를 열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UART 프로젝트를 로드하겠습니다. UART1의 송수신 완료의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인터럽트를 init UART1에서 이네이블 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UART1에 수신 완료를 나타내는 RX Complete Interrupt Enable과 송신 완료를 나타내는 UART Data Register Empty Interrupt Enable 두 가지 빗을 1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둘 모두 다 UCSR1B Register에 들어가 있죠. UCSR1B Register는 이미 Transmit, Receive, Enable, 즉 송수신 장치를 키는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인터럽트를 Enable하는 빗들만 더 켜주면 될 것입니다. 이미 0x18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RxCIE1하고 UDRE1 빗을 1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0x18이 0xB8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인터럽트를 더 추가해서 이네이블 시켰기 때문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두 개 더 추가돼야 되죠. 그래서 ISR에서 USART군요. 이름이, 여기는 USART라는 이름을 쓰죠. RX Vect라는 심볼을 사용을 해서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ISR의 USART1의 UDRE Vect라는 심볼로 하나 더 만듭니다. 이때 송수신 버퍼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버퍼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정수 4개가 필요합니다. 송신부의 헤드하고 테일이 필요하죠. 또한 수신부의 헤드하고 테일이 필요합니다.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버퍼는 캐릭터 어레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tx 버퍼하고, 버프는 버프 사이즈만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프 사이즈는 다시 위에서 정의하도록 하죠. rx 버프 역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버프 사이즈는 define문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데 128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1바이트 데이터가 수신 완료되면 RX Complete Interrupt가 발생하고, 이때 RX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를 인큐 해주면 되겠죠. 이때 먼저 RX 버퍼가 꽉 차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RX head 플러스 1 값을 버프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이 RX 테일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게 같게 되면은 버퍼 사이즈가 꽉 찼다는 거고요. 버퍼가 꽉 차면 더 이상 값을 집어넣을 수 없고, 그때는 수신된 값이 유실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꽉 차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버퍼의 헤드 위치에 그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읽어드린 값은 UDR1, 즉 데이터 레지스터 1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헤드 값이 이제 하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버퍼 사이즈보다 크게 되면 다시 0으로 맨 앞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버프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송신된 데이터가 송신 완료되면 UDRE, 즉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송신 버퍼에 아직 다 보내지 못한 문자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남아있을 경우에 이를 송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txhead가 txtail이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txhead가 txtail과 같으면 비어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차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tx버퍼의 테일 부분, 즉 가장 먼저 들어왔던 값을 데이터 레지스터에 보내줘서 다음번에 송신하도록 합니다. UDR1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죠. tx버프에서 txtail, 즉 먼저 들어왔던 값이죠. 그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txtail은 하나 증가하고, 이때 이 값이 버퍼 사이즈보다 넘게 되면 다시 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버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 칸솔 좀 맞춰주고요. init uart1도 이 파일 안에서만 호출되기 때문에 static 퀄리파이어를 붙여주겠습니다. 또한 put 캐릭터도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static으로 그 스코프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put 캐릭터하고 get 캐릭터 부분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put 캐릭터로 송신할 문자 C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송신 버퍼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조건은 txhead하고 txtail이 같은 경우죠. 그렇게 될 경우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어있는지 먼저 봐야 하죠. 그래서 ucsr1a 레지스터에서 udrebit이 1인지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는 즉시 들어온 값 C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UDR1, 즉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C를 넣어줘서 송신을 시작하도록 하고 되돌아가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퍼에다 넣어줘야 하는데, 버퍼가 꽉 차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꽉 차 있는 경우는 txhead 플러스 1, 이 값이 이제 버프 사이즈를 넘게 되면은 0으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항상 나머지를 취해 줘야 되죠. 그것이 tail과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tail과 같으면 버퍼가 꽉 찼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때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퍼의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버퍼의 맨 앞에 있는 데이터는 tail이 가리키는 데이터죠. 자,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빠져나갔으니까 txtail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버프 사이즈를 넘게 되면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취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송신 버퍼가 하나 이상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때 그 공간의 처음을 가리키는 것이 txhead이고, 그 위치에다가 전송해야 될 값 C를 저장하게 되죠. 따라서 txhead는 1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때 역시 버프 사이즈를 넘게 되면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취하게 되죠. 이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txhead하고 txtail 값을 put 캐릭터라는 함수에서 변경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죠. 모든 ISR 매크로로 정의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서비스 루틴 함수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모든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터럽트를 서비스하는 동안 다른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 put 캐릭터는 보통 메인 루프나 다른 함수에서 printf를 호출했을 때 역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txtail이나 txhead 값을 바꿔주는 순간에 다른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고, 그것은 레이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싱 컨디션을 방지하는 방법은 txhead나 txtail을 변경시켜 줄 때 모든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보통 CLI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enable 되었던 인터럽트를 다시 허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xhead를 이와 같이 계산해 줄 때 먼저 CLI를 먼저 불러주고 난 다음에 끝나면 SEI를 통해서 모든 인터럽트를 다시 살려주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CLI를 부르기 전에 이미 인터럽트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밑에 호출되는 이 SEI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인터럽트가 enable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 전에 인터럽트가 enable 됐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에다가 인터럽트 enable 레이서 값을 저장했다가 변경되어야 될 값을 다 변경한 후에 sreg 값을 직접 저장했던 값으로
대체시켜줌으로써 SEI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기 underscore sreg는 캐릭터 타입의 임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reg 값을 CLI를 부르기 전에 미리 저장해뒀다가 txhead의 값이 변경된 후에 그 값을 다시 sreg에 복원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CLI를 부르기 전에 interrupt가 enable 되어 있었다면 enable 될 것이고 disable 되어 있었더라면 다시 복원하더라도 disable 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크로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복사해 놓고 Ctrl C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매크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trl V로 페이스트하고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define로 매크로를 정의하는데 atomic이라는 매크로를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x고요. 자, 이 atomic이라는 매크로는 캐릭터 타입의 underscore sreg를 정의하면서 그 값을 sreg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CLI를 불러서 모든 인터럽트를 disable 한 다음에 여기 txhead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x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 x가 나오고, 즉 txhead 값이 변경된 그 라인이 요 x가 되고요. 그 부분이 요 x 대신 치환돼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변경이 다 끝나면 sreg라는 레지스터에다가 잠시 보관했던 값, 즉 CLI를 부르기 전 값을 복원시켜 주게 됩니다. 좀 줄을 맞춰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atomic이라는 매크로가 정의됐고요.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xhead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omic이라는 매크로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요 가로 안에 원래 x였죠. x에 해당되는 것이 이 라인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해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txtail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racing 컨디션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omic이라는 것은 원자의 이런 뜻이죠.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요 x로 주어진 값, 요 자체가 수행될 때 다른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 수행이 조각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크로다 해서 이름을 atomic이라고 붙여준 것이죠. 다음은 get 캐릭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수신 버퍼가 비어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비어있는 경우에는 rx tail이 rx head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신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죠.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기다려 주게 됩니다. 여기 들여쓰기를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버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값을 리턴해 주면 되죠. 그 값은 rx 버퍼에 rx tail이 가리키는 값이 되겠죠. 여기 c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c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에서 한 글자를 빼내니까, 즉 DQ 하게 되니까 rx tail이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rx tail을 하나 증가시키는데 이때 역시 버프 사이즈를 넘게 되면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때 이 rx tail이 변경되는 동안 인터럽트를 금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atomic 매크로를 사용을 하여 racing 컨디션을 방지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린 값 C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때 getCharacter라는 이 함수는 만약에 웹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 while 루프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수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즉 메인 루프에서 getCharacter를 불렀을 때 이 while 루프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동작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수신 버퍼에 뭔가 들어있을 경우에만 호출해야지 프로그램의 흐름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 버퍼가 비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그런 함수가 더 필요하죠. 그것을 pick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아규먼트는 없어서 void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먼저 비어있는지 확인하죠. rx tail하고 rx head가 같으면 비어있는 경우고요. 이때 -1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x 버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값이죠. rx tail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즉 pick 캐릭터를 불러서 그 값이 -1일 경우에는 절대 get 캐릭터를 부르면 안 되고, pick 캐릭터를 불렀을 때 정당한 문자값, 즉 양수가 나올 경우에만 get 캐릭터를 불러서 수신 버퍼에 있는 메인 처음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UART 모듈을 수정해 봅시다. 여기 while 루프에 보면은 get 캐릭터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서 receive complete 신호가 나올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pick 캐릭터라는 함수로서 수신 버퍼에 뭔가 들어있을 때만 get 캐릭터를 부르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루프가 하나 더 생기고요. pick 캐릭터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수행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들여쓰기를 모두 맞춰보겠습니다. pick 캐릭터는 get 캐릭터와는 달리 이 안에
안에서 어떤 루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 루프 뒤에 뭔가 다른 유용한 작업들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먼저 컴파일 해보면 워닝이 하나 있군요. p 캐릭터를 선언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extern int로 p 캐릭터를 선언하겠습니다. 아규먼트는 없어서 void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보면 에러 워닝 다 없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헥스 파일은 이상이 없고요. 프로그램 하면 이와 같이 디지털 클락이 동작하고 있죠. 자, 잠시 AVR 스튜디오를 닫고 허큘리스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윈도우가 뜨고요. 시리얼 탭을 선택한 후에 보면 앞서 설정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죠.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컴6가 성공적으로 열렸고요. A, B, C, D, E, F, G 역시 입력된 키가 보드로 제대로 전송이 돼서 캐릭터 LCD에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입력된 키가 다시 PC로 되돌아와서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메시지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VR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여기 메인 함수의 무한 루프에서 보면은 p 캐릭터 함수를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고, 이 p 캐릭터 함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멈추는 while 루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러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자의 입력 완료 시에만 수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자 입력을 하나씩 처리하는 이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edit character lcd이고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타입은 return 값이 없어서 void가 되겠고요. 이 안에 방금 잘라냈던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좀 맞추도록 하죠. 자, 이때 인티저 변수 c를 선언해 줘야 하고요. 여기는 지워버리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 값은 마치 요 위에 익선얼 변수로 선언이 되어야 하죠. edit character lcd 함수는 이제 드라이버스에서 receive complete interrupt가 발생했을 때마다 해당 interrupt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호출되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는 이제 이 브레이스가 필요 없게 됐죠. 드라이버스로 가서 receive complete interrupt service 루틴이 여기죠. 이 함수에서 edit character lcd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아규먼트는 없고요. 이 함수 역시 선택적으로 uart 변수가 선언될 때만 포함돼서 컴파일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되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underscore uart 심볼을 선언하고요. 마찬가지로 edit character lcd 함수를 여기서 선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파일 해볼까요? 워닝이 하나 있군요. 이것은 FDB 오픈 관련된 거라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하고 AVR 스튜디오를 잠깐 닫고요. 허큘리스를 이용을 해서 먼저 열었던 걸 닫아야 되죠. 다시 열어서 키보드 입력이 제대로 전달됐다 되돌아오나 봅시다. A, B, C, D, E, F, G. 자, 제대로 나옵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UART의 송수신 완료 인터럽트 RxC와 UDR를 이용 Non-Blocking Serial Communication 예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송수신 완료 인터럽트에 의해서 직렬 통신을 처리하기 때문에 AVR 프로세서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가지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0번째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